19. 아내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날부터 피에르는 다만 그녀와 같이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로 여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로스토프 내가 모스크바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나타시아가 그에게 준 인상은 더욱 이 계획의 실행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는 뜨베리에 있는 요시프 알렉세예비치의 미망인한테로 갔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그에게 죽은 남편의 서류를 양도할 약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스크바로 돌아왔을 때 피에르는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에는 안드레이 볼콘스키와 그 약혼녀에 관해서 지극히 중대한 사건을 상의하고 싶으니 곧 자기한테로 와달라고 쓰여 있었다. 피에르는 나타시아를 피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혼한 남자가 친구의 약혼녀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기분 이상의 강렬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숙명적인 운명은 언제나 그를 나타시아와 결부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첫째 그들이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것일까? 그는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한테 가려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다. 빨리 안드레이 공작이 돌아와서 그녀와 결혼해 버리면 좋으련만. 그는 아흐로시 모바의 집으로 가는 도중 이렇게 생각했다. 뜨베리 가로수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그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피에르, 자네 벌써 돌아왔었나? 하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외쳤다. 피에르는 고개를 들었다. 뒷발로 썰매의 앞쪽에 눈을 차 올리고 있는 잿빛의 준말을 채운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썰매에 언제나 떨어지는 적이 없는 친구 마카린과 같이 타고 지나가는 아나톨리의 모습이 눈을 스쳤다. 아나톨리는 멋진 군인의 고전적인 포즈를 얼굴 아래쪽을 수달피의 깃으로 두르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싱싱하고 불거래하게 물들어 있었으며 비스듬히 쓴 흰 깃이 달린 모자 밑에는 눈가루가 앉은 포마드가 발린 곱슬곱슬한 머리털이 보였다. 확실히 저 친구야말로 영리한 인간이다 하고 피에르는 생각했다. 찰나의 쾌락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쾌활하고 만족하고 평온한 것이다. 내가 저처럼만 될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련만. 피에르는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흐로시모바 집의 현관방에서 하인이 피에르의 외투를 벗겨주면서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가 침실로 들어오시란다고 전했다. 홀로 통하는 문을 연 순간 피에르는 야위고 해석한 심술궂은 얼굴을 하고 창문 옆에 앉아있는 나타시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피에르를 돌아보더니 눈살을 찌푸리고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방에서 나갔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에르는 물었다. 대단한 일이에요. 하고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는 대답했다. 58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파렴치한 일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는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의 비밀을 지킨다는 다짐을 피에르에게서 받은 뒤에 나타시아가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약혼한 남자를 거절했다는 것,
그 원인은 피에로의 아내가 맺어준 아나톨리 꾸라긴 때문이라는 것. 그녀가 비밀히 이 사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도망치려고 했었다는 것들을 말해 주었다. 피에르는 자기 귀가 믿어지지 않아 어깨를 움츠리고 입을 벌린 채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처럼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던 안드레이 공작의 약혼녀가 전에는 그처럼 귀여웠던 나타시아 로스토바가 이미 아내가 있는 피에르는 그의 비밀 결혼을 알고 있었으므로 얼간이인 아나톨리를 볼콘스키와 바꾼 데다가 함께 도망칠 것까지 성낙할 정도로 반해버렸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나타시아의 사랑스러운 인상과 그녀의 저속함과 우월함과 잔인함에 관한 새로운 생각은 피에로의 마음속에서 융합되지가 않았다. 그는 자기 아내를 생각해냈다. 여자란 모두 마찬가지로구나. 더러운 여자와 맺어진 비참한 운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고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래도 눈물이 쏟아질 만큼 안드레이 공작이 불쌍했고 그가 긍지를 지닌 남성이니만큼 애처로웠다. 친구를 가엾게 생각하면 할수록 아까 홀에서 싸늘하게 새침한 표정을 하고 자기 곁을 지나간 나타시아의 일이 더욱더 격렬한 경멸, 아니 오히려 혐오감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타시아의 마음이 절망과 부끄러움과 자기 굴욕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 그 얼굴이 때때로 차분한 품위와 엄한 표정을 띠고 있었던 것은 그녀 탓이 아니라는 것을 피에르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결혼한다는 겁니까? 피에르는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나이는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는 몸이니까요. 아니 이건 갈수록 태산이로군요. 하고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는 말했다. 끔찍한 녀석도 다 보겠군. 철두철미 파렴치한 이로군. 그런데도 그 애는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냉큼 그 애에게 알려주어야지. 그러면 기다릴 마음은 나지 않을 테니까. 피에르로부터 아나톨리의 결혼에 관한 자초지종을 듣고 그 사나이에 대해 실컷 욕지거리를 퍼부어 얼마큼 울분을 풀고 난 다음 비로소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는 피에르를 부른 까닭을 이야기했다. 언제 이곳에 돌아올는지 모르는 볼콘스키나 백작이 그녀가 묻어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건을 알아내어 꾸라긴에게 결투를 청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에게는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자기의 명령으로서 아나톨리로 하여금 모스크바를 떠나게 하고 두 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노백작과 니콜라이와 안드레이 공작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은 비로소 깨닫게 된 피에르는 그녀의 희망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자기의 요구를 틀어놓은 뒤 겨우 그를 객실로 내보내 주었다. 주의해 주셔야 해요. 백작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당신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계셔야 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 애한테 가서 기다릴 것은 조금도 없다고 일러두어야겠어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함께 식사를 하도록 남아있어 주세요. 하고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는 피에르에게 소리쳤다. 피에르는 노백작을 만났다. 그는 어리둥절한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것은 오늘 아침 나타시아가 볼콘스키에게 파혼을 청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 야단났네, 피에르. 정말 야단났네. 그는 피에르에게 말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아가씨란 정말 큰일이야. 나는 정말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네. 자네니까 터놓고 이 얘기 하나만. 자네도 들었을 테지만 그 애는 누구와도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그 약혼을 거절해 버렸다네. 하기야 나도 이 혼담을 그리 크게 달갑게 여기고 있진 않았지만 말일세. 물론 당자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 무슨 신통한 일이 있겠나. 게다가 또 나타시아도 달리 혼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상의도 없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니 원. 그 애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아니 뭐가 뭔지 통 모르겠네. 정말 어머니가 붙어있지 않은 딸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로군. 백작, 아니 정말이요. 피에르는 백작이 아주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화제를 딴 데로 돌리려고 애썼으나 백작은 다시 자기의 슬픔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소냐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객실로 들어왔다. 나타시아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지금 자기 방에 있는데 거기에서 뵙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도 거기에 계세요. 그리고 역시 당신을 뵙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렇지. 자네는 볼콘스키와 굉장히 다정스러운 사이니까 틀림없이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것이겠지. 하고 백작은 말했다. 아, 야단났군. 야단났어. 모든 일이 그토록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흰 머리가 듬성듬성한 살적을 움켜쥐듯 하며 백작은 방에서 나갔다.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는 아나톨리가 아내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나타시아에게 말했다. 나타시아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피에르 자신에게 직접 확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소냐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나타시아의 거실로 안내하면서 이것을 피에르에게 알렸다. 나타시아는 창백하고 엄한 얼굴을 하고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의 옆에 앉아 있었으며 피에르가 문에 나타나자 열병에 걸린 것처럼 빛나는 의심쩍은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눈은 오직 한 가지 것. 그가 아나톨리의 문제에 관해서 자기 편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적인가, 그것만을 묻고 있는 것 같았다. 피에르 자신의 존재 같은 것은 분명히 그녀에게는 인정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분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는 그를 가리키면서 나타샤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이 정말인지 어떤지 이분의 말씀을 들어봐라. 궁지에 몰린 부상한 짐승이 다가오는 사냥꾼과 개를 바라보듯이
나타샤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탈리아 1, 2인이 지나 피에르는 이 처녀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이제부터 집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술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느끼면서 눈을 내리뜨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정말이건 거짓말이건 당신에게는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 사람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내가 있었던가요? 오래 전부터? 하고 그녀는 물었다. 맹세해 주시겠어요? 피에르는 그녀에게 맹세했다. 그 사람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 그녀는 재빨리 물었다. 네, 방금 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할 기운도 없는 듯 두 손으로 나가 달라는 신용을 했을 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